자, 초전도체 관련해서 오늘 금요일인데 주말 사이에 또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말에 항상 조용하게 넘어가는 적이 없었어요. 항상 주말마다 초전도체 LK99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좀 나와줬었고, 이번 주말에 지금 K땡땡 이 언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언론사에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한국의 초전도체 관련해서 그 이슈를 좀 다루는 영상이 올라올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K땡땡에서 지금 LK99 한국이 쏘아올린 초전도체 물음표 해가지고 지금 이 내용의 예고편만 보더라도 약간의 부정적인 내용의 그 느낌이 있는 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LK99이 이슈를 받았지만 결국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주고 있다면서 분명히 네이처지의 그 내용을 갖다 쓸 거예요, 여러분들. 딱 봐도 뻔하죠. 근데 이미 네이처의 그 막스 플랑크 연구는 가짜로 실험이 잘못된 걸로 판별이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이거 보여드렸는데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추가적으로 특허 업데이트, 방막 필름에 대한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이 업데이트 본을 보여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화학자들이 트위터에다 올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색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 지금 중간 영역, 이 중간 영역이라는 게 실온 영역을 얘기해요. 실온 영역. 실온에서 만든 영역은 납인해석의 회색 필름이 방막 필름으로 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색깔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방막 필름 작업이 독일의 막스 플랑크 그 연구팀에서는 작업이 제대로 안 됐다. 근데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이 방막 필름이 초전도 현상을 만들어준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 뭐냐?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지금 네이처지에 실렸던 그 막스 플랑크의 이 보랏빛을 띠고 있는 이 LK99 단 결정체는 잘못 만들어진 샘플이다라고 지금 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과학자들, 화학자들이 네이처지에 실렸던 이 샘플은 뭔가 문제가 있다. 방막 필름이 안 씌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막 필름이 안 씌워졌을 때 왜 초전도 현상이 안 일어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주말 사이에 지금 뭐 호재도 있을 거고 이런 악재 아닌 악재성의 어떤 언론사의 악의적인 보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휘둘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도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 작년에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초전도 관련된 그 연구를 진행했던 연구 최종 보고서 내용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보고서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약 2억 원가량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나라로부터 돈을 지원받으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 뭐냐? 연구 성과가 빵일 때는 이 나라로부터 지원받은 그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 금액에 대한 어떤 상환이 없었다. 그러면 연구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탐스 하드웨어라고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이 과학과 기술 쪽에서 인지도가 있는 이 언론 저널 채널이 있는데 이쪽에 지금 LK99 관련된 의견을 이 프란시스코 피레스라는 이 작가가 글을 정리해서 올려놨어요. 물론 이 사람은 전문 과학자는 아니지만 이 과학 쪽에서 이런 의견이나 이런 저널들을 정리하는 작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과학계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타이틀로 시작을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텔레그램방에서 이런 정보들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LK99 관련해서 이 특허에 수정된 내용이 포함된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 보내드렸고 업데이트된 내용을 이렇게 텔레그램방에다 올려드렸고요. 자, 어제 같은 거는 이제 인콰이럴렛에서 필리핀의 언론사죠. 이쪽에서 지금 에모리 유니버시티, 그죠? 미국의 에모리 대학과 스탠퍼드는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들. 거의 전 세계에서 이 연구, 개발, 기술 쪽으로는 전 세계 탑3 안에 드는 대학교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이 두 대학이 합동 연구를 통해서 이 LK99 관련된 새로운 어떤 초전도체, 이걸 연구하다가 초전도체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했다 해가지고 기사를 올렸어요, 여러분들. 그 기사가 뭐 논문까지는 아니지만 이 과학자들의 의견이 담겨있는 내용들이다. 이것도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 바로 방막 필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었는데 이거는 사실상 논문에
자세히 실려있던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과학자들과 전 세계 연구진들이 샘플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었죠. 왜냐? 이 방막 필름의 중요성과 이 방막 필름의 어떤 비율, 그리고 온도별로 이 방막 필름의 어떤 형태, 바뀌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논문에 작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김현탁 교수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논문이 원래는 지금 당장 공개가 돼선 안 됐다, 논문이 공개돼서는 안 됐다 했는데 논문이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김현탁 교수가 왜 논문이 공개되면 안 되냐고 얘기했냐면 완벽하지 않은 논문이라고 했어요. 완벽하게 다 작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검토가 끝나지 않은 논문을 누군가가 아카이브에다가 올려버려가지고 세상에 공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실험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지금 국제학술지 있죠, 여러분들. 미국의 물리학 국제학술지, 거기다가 지금 수정된 논문, 최종 논문을 김현탁 교수가 정리를 해가지고 수정본을 보완을 해서 여기다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검증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학술지에 올리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런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꾸준하게 뭐 밤낮 가릴 것도 없이 계속 노력해서 찾아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족분들이 좀 도움이 되신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그리고 영상에 이 좋아요 버튼 있죠, 여러분들. 따봉 버튼과 그리고 댓글도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 댓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초전도체에 관련된 의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제가 나중에 한번 댓글들도 좀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구독자분들끼리 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주식에너지 채널이 우리 가족분들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서 시사 뉴스 주식 채널 부분 유튜브 20위에 올랐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감사하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제가 뭐 실력이 있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많이 이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없으면 저는 그냥 빈 껍데기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앞으로도 이 감사한 마음과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진정성 있는 방송과 질 좋은 컨텐츠로 항상 찾아뵙겠다,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순위 20위권 안에 들어가면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벤트 준비를 했고요. 자, 우리 가족분들, 제가 이벤트로 키움증권 모바일 금액권을 준비했어요. 5만원짜리고, 제가 이 5만원짜리 이 키움증권 모바일권이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 받았던 사랑과 그 성원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유튜브 한 지 지금 이제 1년차가 되어가고 있는데, 1년 하는 동안 굉장히 많이 감회가 새롭고 굉장히 다시 한번 제 과거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만큼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구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뭐 많아 보일 수도 있고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가족분들이 이걸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조금이라도 기쁨을 누리신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기 때문에 이벤트를 작게나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사실 다 드리고 싶어요. 다 드리고 싶지만 금액적인 좀 제한이 있거든요. 이 5만원짜리 200장이면 1000만원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저는 좀 싸게 구했지만 그 비용적인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200개만 선착순으로 준비를 했고요. 사용기간이 이제 2023년 12월 26일까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4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만원권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드릴 거고, 선착순으로 좀 드릴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키움증권 금융상품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참고하시면 되고, 간단해요. 상품권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복사하신 다음에 키움증권에는 영웅문이라는 앱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이거를 실행하신 다음에 뱅킹 서비스 메뉴 들어가시고, 고객정보 메뉴 들어가시고, 금융상품권 상품권 등록 메뉴로 들어가신 다음에 복사했던 그 상품권 번호를 여러분들 키움증권 계좌를 선택하신 이후에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등록이 끝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한번 이거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키움증권 모바일 구독자 이벤트 상품권에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만 눌러주시고, 옆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2글자 문자 보내시면 저절로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면 제가 키움증권 5만원 상품권을
문자 들어온 순서대로 총 200분께 보내드릴 거고요.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7281-4679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텔레그램방 보여드렸죠. 지금 이 키움증권 5만원 상품권과 별개로 저한테 소통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에게 이거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원 제한은 없고요. 선착순 이런 거 없고 한 분 한 분 무료로 텔레그램방에 전부 다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이런 정보를 받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무료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하시면 되고요. 초전도체 관련된 실시간 속보들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전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뭐 논문이면 논문, 논문의 요약본, 번역본, 해외에서 나오는 속보들까지 전부 다 팩트 체크해서 호재면 호재다, 악재면 악재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국내 언론사에서는 여러분들 접할 수 없는 내용까지 제가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방은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200명, 처음 200명은 제가 키움증권 5만원 상품권과 더불어서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200명이 초과되더라도 키움증권 5만원 상품권은 안 나가지만 텔레그램방에는 전부 다 무료로 초대를 도와드릴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텔레그램방에도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내용을 잠깐 보실 건데 어제 에모리 대학과 스탠퍼드 대학에서 의미 있는 어떤 연구 결과값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초전도를 발견했다 해가지고 이 기사가 어제자로 이제 8월 24일자, 오늘이 지금 8월 25일이니까 어제자로 올라왔었는데 어제 이 에모리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순위권 안에 드는 대학인데 아무래도 사립대학이다 보니까 그렇게 인지도 있는 대학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미국 안에서는 인지도 있는 대학이다.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은 전 세계가 알아주는 대학이죠. 이쪽은 많은 노벨상 학자들도 많이 배출했고 그리고 연구개발 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기 때문에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영화도 많이 찍었죠, 여러분들. 스탠포드 대학의 배경으로. 그래서 이 대학교들의 합동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LK99 자체가 어떤 초전도의 특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특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진 않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발견이냐? 바로 진동 초전도성.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를 지금 LK99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동이 있는 어떤 초전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지속적인 어떤 연구를 좀 진행하겠다. 이렇게 서로 독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물긴 하지만 진동하는 초전도성이 드물긴 하지만 LK99에서 영감을 얻은 과학자들에게 흥미롭다. 흥미로운 어떤 연구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쪽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는 내용들은 부정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해외에서 지금 긍정적인 의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메모장에다 싹 정리해놨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생각보다 긍정적인 의견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 제가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읊어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긍정적인 의견의 공통적인 사항은 뭐냐면 쿠퍼쌍이에요. 쿠퍼쌍. 이 쿠퍼쌍이 전자쌍이죠, 여러분들. 전자쌍. 이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제시해 주는 건데 이 쿠퍼쌍이 이 초전도 현상에서는 이 전자 덩어리라도 얘기하고 전자쌍이라도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게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자유롭게. 저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통로를 LK99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발견이 된다는 게 이게 공통적인 요소예요. 이렇게 원자핵으로 막혀있던 부분이 이렇게 통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자유롭게 전자쌍이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 논문 있죠, 여러분들. 킹스 컬리지 런던에서 나온 논문도 그렇고 킹스 컬리지 런던과 콜로라도 대학교 그리고 미국 재생에너지연구소 이쪽에서 나온 내용들 전부 다 이제 이런 논문들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뭐냐면 전자쌍에 대한 내용들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전자쌍의 자유로운 이동 이걸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소피아 유니버시티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불가리아의 발칸반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예요. 이쪽에서도
전자쌍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도 이런 식의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LK99 자체가 분명히 초전도의 어떤 특성들은 좀 보여주곤 있다.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뭐 초전도체다, LK99은 초전도체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는 지금 어렵다는 거죠. 완벽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프란시스코 피레스가 이제 이 작가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탐스 하드웨어라는 유명한 이제 저널이 있는데, 이 과학 언론지에 여러분들 LK99 관련해서 지금 새로운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학계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계는 잘 모른다. 지금 우리나라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개발했던 내용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100% 샘플부터 해서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과학계의 어떤 연구진들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덜 조심스러운 구경꾼들. 이 덜 조심스러운 구경꾼을 작가가 어떤 식으로 표현한 거냐면, 앞뒤의 맥락들을 이해해보면 빨리 결론을 내리는 과학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네이처에 올렸었던 막스 플랑크 같은 그런 연구팀. 왜냐면 LK99의 어떤 자기부양과 공중부양 능력이 마이스너 효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적 특성, 강자성의 어떤 특정에서, 반자성의 특성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성 자체도 독일의 막스 플랑크 팀은 황화구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근데 이렇게 강자성과 반자성의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을 반론했던 게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어떤 의견들이, 여러분들 이 업데이트된 내용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스키드에 의해서 생성되는 매우 낮은 자기장, 그러니까 스키드 같은 경우는 장비 같은 건데 낮은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결국에는 이제 마이스너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마이스너 효과를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스키드 장비를 통해서. 그래서 이 화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일단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어떤 반격이 일어났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고,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 마이스너 효과의 측정은 이제 충분히 명확하다. 복제를 시도하는 모든 그룹이, 이게 뭐예요? 전 세계 이제 LK99을 복제해가지고 테스트하는 모든 과학자, 연구진들은 자신의 샘플에서 이를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된다. 마이스너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스키드를 통해서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키드를 통해서 확인해봐라. 이 장비를 통해서 마이스너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과학자들이 그냥 단순히 강자성이다, 반자성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초전도체 현상에서 볼 수 있는 마이스너 효과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김현탁 박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물론 100% 얘가 초전도체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초전도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이스너 효과라든지 쿠퍼쌍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김현탁 교수뿐만 아니라 인도의 아와나 박사팀도 그렇고 많은 팀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기자 있죠,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기자는 아니고 작가, 이 탐사드에 올렸던 이 작가도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외부 자기장에 대한 마이스너 효과에 숨길 수 없는 반발력을 식별할 수 있는,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초전도 양자 간섭 장치 스키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확인하라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제시를 해준 거예요. 마이스너 효과를 감지할 수 있는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퀀텀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해줬다는 거는 우리는 LK99에서 이 효과를 반드시 확인했다, 너네가 테스트가 잘못된 거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밖에도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지금 몇 년 동안 연구했죠, 여러분들? 약 30년을 연구했어요. 1991년에 이제 최동식 고려대 교수,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최동식 전 고려대 교수가 초전도 관련된 어떤 시작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석배 대표와 김주윤 교수는 이 최동식 교수의 제자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이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을 한 거예요. 뭘 개발했어요, 여러분들? LK99을 1999년도에 초창기의 모습으로 만들어냈어요. 이걸 가지고 또 추가적인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때가 1999년도에서 99을 붙였고 LK는 리석배의 리, L,
김지훈의 K를 따가지고 LK99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단순하죠. 2008년에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를 설립해서 계속 연구를 진행했는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2020년부터 특허 출원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세라믹 화합물 관련해서 특허가 계속 나가다가 23년 7월경에 상홈 상압 초전도체 개발 논문 2편이 아카이브에 공개가 됐죠. 자, 그래서 지금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지금은 초전도체 관련해서 LK99 해가지고 계속 이슈를 받고 있지만 2020년 이때는 초전도체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비를 갖다가 만든 이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술이죠, 여러분들. 저비용으로 초전도 물질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측정하는 어떤 연구를 했었는데 보시면 초전도성을 가진 부분만 빠르고 아주 민감하고 효과적으로 측정하여 초전도성을 나타내지 않는 부분은 버리고 초전도성을 나타내는 부분만을 찾아낼 수 있어 시간과 비용 그리고 효과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 이런 연구 과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에 이제 목표 달성 수준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플랫폼 기술과 초전도 현상의 상관관계 이해해가지고 이런 테스트, 이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달성도가 100%예요, 여러분들. 연구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상온 상압 초전도체를 개발하는 데 기여했다. 새로운 초전도체 개발 시 적은 비용으로 판별 가능한 방법을 개발하여 연구 목표를 100% 달성하였다. 여러분들 이거를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면 좀 헷갈리죠? 정리해드리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이석배 대표팀이 초전도체만 구별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력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 물질이 초전도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초전도체가 맞는 물질들을 찾아내서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플랫폼 기술력이. 그 얘기는 뭐예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LK99 자체가 갑자기 연구하다가 우연찮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초전도체를 식별할 수 있는 장비부터 해서 이런 플랫폼 기술력들을 천천히 쌓아왔고 그를 통해서 LK99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여러분들? 금액이 지금 2억 원이죠, 여러분들. 1,000원 단위니까 2억 원이에요. 2억 원이면 국가로부터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를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국가에서 받은 연구 개발비인데 사업 달성도가 목표 달성도가 100%가 안 되면은 이 국가 지원 연구비는 환수를 당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연구에 100% 달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목표 달성 수준이라는 게 이 정부 지원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했던 연구팀들은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최종 보고서 하나로 그래 정부에서 그렇게 쉽게 너네 연구에 성공했구나. 우리가 지원금 환수 안 할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부 지원의 연구는 어느 정도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발전이 있을 만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학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데 연구 결과에 대해서 검증팀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평가위원들. 정부 그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KPI의 평가위원들이 있는데 그 평가위원들이 이 연구 내용을 체크를 해요. 검증을 해요. 그 검증을 통과해야지만 이 달성도 100%를 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퀀텀끼리 짜가지고 연구 성공도 못했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다 확인이 끝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이 끝난 내용에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사전 플랫폼 작업들이 다 완료가 돼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걸 통해서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 이 연구 과제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로 퀀텀에서 주장하는 만큼 100%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뭐 국제학술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냥 yes 아니면 no로 이제 가정을 한다면 이거 초전도체,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떤 논문이야. 그 데이터 값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국제학술지에서 내용이 좀 부족해. 이 데이터 값으로는 이거를 완벽하게 상온상압 초전도체라고 불릴 순 없어. 이러면 논문이 빠꾸당하겠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들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하진 않지만 LK99 자체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성을 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LK99 자체가 완전히 쓰잘데기 없는 물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연구 가치가 있고 충분히 초전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좀 더 연구에 매달린다면 100% 완벽한 초전도체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많은 연구자들이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간 영역이라는 게 앞에서 이제 저온 영역, 낮은 온도의 영역과
고온 영역을 말해줬어요, 여러분들. 이 LK99의 필름 색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낮은 온도에서는 검은색 막이 형성되고, 고온 영역에서는 백색 라나카이트 필름이 씌워지고, 중간 영역, 실온에서는 납 인해석에 회색 필름이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던 샘플에서 LK99이 회색 빛깔을 띠고 있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납 인해석 자체로는 절연체다. 절연체의 역할밖에 못한다. 그래서 초전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핑을 해야 된다. 도핑과 결합이 필요하다. 어떤 결합? 납 화합물과 구리 화합물에 도핑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LK99의 48.9%는 납 인해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납 인해석만 가지고는 초전도의 현상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물론 초전도성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절연체일 뿐이고 여기에 도핑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 이 독일이라든지 연구에 실패했고 부정적인 어떤 의견들을 줬던 연구자들은 이 방막 필름에 대한 도핑 작업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도에서 연구에 처음에 실패했어요, 여러분들. 인도의 아하나 박사팀이. 얘네가 실패했을 때 나왔었던 그 LK99의 샘플이에요. 지금 아하나 박사는 무슨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LK99에 관해서 긍정적인 얘기하고 있죠. 초전도체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논문을 끝마쳤어요. 아하나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LK99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샘플을 만들어 놓고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퀀텀 에너지 연구소랑 딱 봐도 샘플의 모양과 색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검정 색깔, 수검댕이 같은 어떤 샘플, 앞에서 말씀드렸죠? 낮은 온도 영역에서는 검은색 막이 형성이 된다. 인도에서는 저온에서 이 샘플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황화납의 어떤 방막 필름이 씌워진 거죠. 잘못 만든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이처를 통해서 확인했었던 이 보라 색깔의 이 LK99 단결정체도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에는. 도핑이 안 된 거죠. 제대로. 방막 필름이라는 게 안 씌워진 거죠. 근데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는 이거 납 인해석 자체로는 절연체일 뿐이다. 이거는 초전도체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스 플랑크 이 네이처에 실렸던 연구팀도 도핑이 안 된 상태에서 방막 필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가지고 연구하니까 이거는 그냥 절연체일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네이처에서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닌 절연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방막 필름이 안 씌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퀀텀에서도 납 인해석 자체는 절연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일하죠? 이 상태에서 독일은 연구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근데 이 네이처의 어떤 내용들이 다 잘못됐는데 지금 얘네가 기사를 안 내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모르죠? 결론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결론이. 지들이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독일에서도. 막스 플랑크 팀이 잘못 연구했구나,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인지는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 내용을 정정하지 않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분명히 주말 사이에 이런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네이처의 내용을 가지고, 검증이의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K땡땡 언론사는 부정적인 다큐멘터리를 쓰겠죠. 그러면 시장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줄까요, 안 줄까요? 국내 언론사들이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검증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검증이. 지금 국내 언론사에서 검증이랑 네이처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검증이 초전도 저온학회의 학회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학회장. 이 사람이 글을 어떻게 올렸어요? 6월 13일날. 이 글을 왜 올렸냐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오근호 교수가 편지를 보냈어요. 초전도 저온학회 학회장한테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상온상합 초전도체를 개발한 것 같다. 우리 거를 좀 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비아냥거리는 글을 올렸습니다. 보시면 6월 13일날 최경달 씨라는 그 초전도 저온학회 학회장인데, 우하하하, 드디어 상온 초전도 시대가 도래했다. 심지어 고압 환경도 아니야. 이제 내 팔자도 좀 피려나? 약간 뭔가 비까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127도는 뭐지? 임계 온도는 다들 절대 온도로 나타내는데 왜 하필 127인가 했더니 이게 400K였군. 임계 온도 이렇게 딱 떨어지는 재료도 흔치 않은데 뭔가 의심하듯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에 있는 후배 교수에게 보내는 서류가 4개 등기로 왔다. 여러 장 만들어서 뿌리다가 봉투와 서류가 섞였나 보다. 한양대 명예교수인 양반이 또 뭔가 비아냥거리는 거죠. 국제학회에 나가보신 적은 없나 보네.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시면 바로 대박인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퀀텀과 에너지라 좋은 말은 다 가져다 쓰는군. 의심하고 사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 사람이 초전도 저온학회 학회장이에요. 벌써부터 마인드가 의심하고 사기라고 생각하고 이 LK99을 연구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까요? 이미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초전도 저온학회는 여러분들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연구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아예 다른 범위예요. 저온에서 초전도체의 어떤 현상을 발견하고 논문을 쓰는 학회랑은 아예 다른 범위라고요. 근데 얘네가 왜 연구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검증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김현탁 교수도 그랬어요. 왜 얘네들한테 검증을 맡기는지 모르겠다. 아예 다른 차원의 범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경험해보지 못한 초전도 저온학회가 왜 검증을 나서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미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진 상태에서 어떤 걸 검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온학회에서. 글이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오근호, 이석배, 이 사람들이 6월 8일날 이 초전도 저온학회 교수들한테 이 글을 올렸어요. 초전도체 분야에서 깊은 연구를 하신다는 말씀을 익히 들었습니다. 굉장히 예의 있게 보냈죠, 여러분들. 저희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지난 30여 년 동안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합성하였습니다. 그 연구에 성공을 했다. 30년 동안 매진했다. 근데 이렇게 30년 동안 고생해서 이렇게 예의 있게 발표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의 있게 편지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초전도 저온학회는 이렇게 비아냥거린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검증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KBS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비꼬아서 다룰 게 뻔하다라는 거예요. 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흔들리진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게 맞든 아니든 진짜든 가짜든 세력들이 결국에 이만큼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세력들이. 그리고 여기서 물량 한번 털어먹고 다시 한번 받았죠. 그리고 또 털어먹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세력들이 한번 쭉 먹고 나서 털고 다시 한번 먹고 이런 식의 패턴을 반복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고점 부근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다가 상승을 한번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지금 20년 만에 이렇게 강력한 테마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이런 테마는 우리가 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강력한 테마는. 뭐 대기업들 뭐 2차전지 테마 이런 테마는 강력했죠. 근데 단기 테마 안에서 그리고 아직 기술이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강력한 테마는 처음 나온 테마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은 한번 주가를 뺐다가 이렇게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한번 주가를 이렇게 뺐다가 올리는 척하다가 또 뺐다가 이런 식으로 되돌림 파동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죽이겠죠. 이런 식의 패턴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헤드앤숄더를 만들어주고 죽거나 아니면 여기서 한번 꺾였다가 박스권 만들어주고 빵 튀어 올랐다가 다시 한번 죽이거나 뭐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력들은 이미 처음 들어갈 때부터 자기들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계획이.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죽어버리는 경우는 없다. 이런 테마주들이. 그래서 막 요동치죠,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요동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권유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이런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력들은 이런 테마를 한 번에 쭉 올렸다가 그냥 죽여버리지 않는다. 이게 빼고 되돌림 만들든 아니면 여기서 살짝 빼놓고 이렇게 올리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한 번쯤 상승을 더 만들어준 이후에 그 다음에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저는 이런 팩트 정보들 호재와 악재를 발빠르게 좀 전달해 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투자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서 추가적인 어떤 내용들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도 조금씩 알려드릴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빠르게 새로운 정보들이 나온다면 제가 업데이트해서 바로 올려드리고 있다. 그래서 해외에서 나오는 내용들, 뭐 국내에서 나오는 내용들 가릴 거 없이 발빠르게 신속한 정보들을 드리고 있는데 웬만하면 여러분들 입장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호재와 악재를 빨리 알아야지만 그리고 팩트 체크된 내용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무료로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텔레그램방에 신청하시는 순서대로 이 문자 순서대로 선착순 200분께는
키움증권 5만원 투자 상품권을 제가 한 분 한 분씩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 구독만 누르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자동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선착순 200분께는 상품권 드리고, 그리고 200명이 넘어가더라도 텔레그램 방은 전부 다 초대를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저한테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서 대표님 저 답장이 안 와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분들은 제가 문자를 하루에 100건 가까이 받다 보니까 누락이 발생될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다시 한 번만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신 다음에 영상의 댓글에다가 누락되신 분들은 핸드폰 번호의 끝 4자리만 여러분들 거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이런 분들은 바로바로 답장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이 따봉 버튼과 좋아요 버튼과 그리고 댓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